안녕하세요. 저는 태블로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신효임입니다. 기존 분석 솔루션과 차원이 다른 태블로의 분석 방식에 매료되어서 태블로에 합류했습니다. 한국 사용자들에게 진정한 분석이 무엇인지 알리고 태블로의 매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블로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봉군입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태블로를 통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잠재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경험을 고객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태블로의 가치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태블로 분석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직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태블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10분께는 던킨 도너츠 아메리카노 앤 도너츠 세트를 드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20명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 중에 많은 질문 주시고 끝까지 웨비나에 함께 참석해주세요. 오늘 태블로로 만든 차트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는 한국에서 태블로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태블로를 알고 사용해 주신 고객분들도 계시고 2015년도 이후에 태블로를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고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총 1208분의 고객이 저희 태블로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태블로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저희 태블로가 왜 이렇게 핫한지 태블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봉군 선생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두 분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왼쪽 분은 크리스 스토리라는 스탠포드 박사님이셨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과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였습니다. 사실 이 분이 겪으신 챌린지를 통해서 저희 제품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도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잘 알려진 분석 툴로 사용해 보았지만 기술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한 자신도 원하는 질문에 대해 쉽고 자유롭게 답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박사님으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요? 기존에 있는 모든 BI 툴을 사용해 보면서 왜 사용자가 유연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팻 헨란이라는 분이신데요. 효임쌤, 이분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튜링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스티브 잡스와 함께 픽사의 창업 멤버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픽사는 스토리를 3D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통해 청중들에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효과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이분은 픽사에서 애니메이터들이 3D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바로 시각적인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겨오시다가 본인의 경험을 좀 더 비즈니스에 적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스탠포드 동문인 두 분이 만나서 기술을 잘 모르는 사용자더라도 시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만 계셨다면 그렇게 연구로만 끝났을 텐데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가장 왼쪽에 있는 크리스티안 쇠봇, 이분이 두 박사님의 고민하고 계시던 문제를 실제 비즈니스 유저 관점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품 컨셉을 정리하면서 벌써 17년 전이죠. 2003년도에 태블로를 공동 창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 분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단 하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는데요. 태블로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는 사명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봉군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태블로 제품은 기존 분석 도구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에 이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태블로가 사실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기존 분석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봉문 선생님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BI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당시의 얘기를 조금 더 나눠 볼까 합니다. 봉문 선생님이 하셨었던 BI 프로젝트들이 주로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도 10년 넘게 이제 BI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보통 BI 프로젝트라고 하면 기존의 IT팀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좀 더 고도화한다면 데이터 마트까지 구축한 후에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각 부서별 리포트를 만들게 되죠. 네, 저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BI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프로젝트 팀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동안 열심히 리포트를 만들고 나오면 실제 사용자들은 정해진 조건값들을 변경해서 데이터를 보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터를 보시다가 이제 내가 직접 뭔가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싶다라는 요건이 있으시고, 그런데 기존 분석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들이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없었던 솔루션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몇 분만 그 솔루션을 이용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용자들은 이제 그걸 엑셀 데이터로 다운로드를 받고 엑셀 상에서 많이 분석을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 조직의 8%가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성과 분석 역량을 갖고 있다 하는데요. 조직의 10명이 한 팀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명 내지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접근부터 분석까지 특정 IT 담당자나 조직 내에 있는 데이터 전문가에게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분들이 모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데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에 근간한 의사결정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면서 현업들은 일단 데이터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각자 가지고 있는 엑셀 시트를 통해서 여러 분석 업무를 수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는 대로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속도를 지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개인 사용자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리고 또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결국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데 100%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저도 그렇고, 그리고 봉구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태블로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다음 장을 한번 쭉 보시면요. 태블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지 않은 비즈니스 사용자들도 쉽게 데이터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내 생각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면서 답을 찾고 또다시 파생되는 새로운 질문에 또다시 답을 찾고 하는 과정을 쉽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태블로는 기술적 고민보다는 분석 자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의 누구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내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조직 내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확보해 나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태블로는 모던 BI를 이끌고 있는 리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봉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태블로 제품이 다른 어떤 기술을 잘 모르는 사용자들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벽을 굉장히 낮춰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리더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태블로가 왜 리더라고 불리는지 케이스를 통해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 태블로를 사용하고 계신 글로벌 기업 고객 수는 9만여 개가 넘습니다. 보시는 자료처럼 데이터가 기업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닐 텐데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신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두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업들은 데이터를 쌓는 것뿐 아니라 비용 절감에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등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태블로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효임쌤, 그 밖에 다른 기업들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 관계상 모든 기업들을 언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팀 단위에서부터 전사 단위까지 저희 태블로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에서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고객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블로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장에서 한국 고객들이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태블로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에서 태블로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렸던 저희 태블로 제품의 첫 시작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시각화 도구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시각화 도구로서만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저희는 시각화 도구를 더 넘어서서 셀프 서비스 분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저희 봉근 선생님께서 태블로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태블로 플랫폼은 다양한 선택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온프레미즈, 아마존, 구글, 애저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태블로가 직접 호스팅하는 사스 환경 모두 선택적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리눅스, 맥, 그리고 웹, 모바일, 인베디드 환경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80여 개가 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네이티브 커넥터를 지원해 바로 데이터 연결 후 분석이 가능하고요. 실시간 라이브 쿼리와 인메모리 분석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적 유연성을 지원함으로써 추후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시는 과정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IT 담당자들은 조직 내 보안 환경과 컴플라이언스 안에서 사용자별 권한 관리, 데이터 연결과 준비가 가능하고 거버넌스를 유지하며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제공되는 API를 통해 사내 필수 시스템에 인베딩하여 더욱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 태블로 플랫폼의 핵심 제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태블로는 이 세 가지 제품을 통해서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을 시각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태블로 프랩,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태블로 데스크탑, 여기에 만들어진 분석 결과물과 정리된 대시보드를 게시하여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태블로 서버와 온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명만 들어서는 정말 태블로가 손쉽게 분석이 가능한지, 얼마나 협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사용자들은 지금 알 수 없을 텐데요. 실제 데모를 보시면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오늘 데모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시나리오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가구, 사무기기,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슈퍼스토어라는 회사의 영업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김봉근 선생님은 저희 영업본부의 본부장님이 되시고 저는 영업팀의 분석가가 되어서 실제 상황처럼 한번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대시보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출 수익 대시보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기업 이 슈퍼스토어의 매출과 수익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매출 현황도 지금 전년 대비 성장률도 그리고 수익 현황도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지역별로도 수익성의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제품별 매출 현황도 제품 카테고리별 매출 현황도 괜찮은 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아래쪽을 보시면요. 지금 가구 카테고리에 대해서 수익성 문제가 9월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가구 카테고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9월부터 거의 마이너스 수익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문제 있는 상황이죠. 아무리 봐도 지금 분석가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분석을 좀 요청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현재 상황을 선택해주고 간단하게 댓글 버튼을 눌러서 제가 메시지를 지금 여기 계신 분석가 역할을 하실 효임 선생님께 날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과 함께 효임 선생님께 지금 현재 문제가 어디 있는지 좀 소환하는 제가 메시지를 날렸고요. 아마 효임 선생님은 분석가로서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받고 지금 바로 제가 미팅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분석을 시작할 건데요. 효임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저렇게 댓글에 멘션이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메일을 받게 됩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1시간 이내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시던 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댓글을 한번 눌러보니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보셨었던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가구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블로 서버의 웹 편집을 이용해서 바로 분석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태블로 데스크탑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블로 데스크탑이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이고요. 바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한번 매출액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대략 33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어떤 제품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저희 회사는 사무기기, 가구, 사무용품 순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수익성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하니까요.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결과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가구는 사무용품보다 매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용품보다 더 낮은 수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 번 더 내려가서 제품 중분류 수준에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제품 대분류 수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수익성 문제가 바로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네요. 가구 중에서도 탁자의 수익성이 지금 마이너스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봤었던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주문일자의 연도 기준으로 실제 탁자의 매출과 수익 현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구의 탁자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성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책장 같은 경우에 수익성 문제가 있어 보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수익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2019년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탁자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탁자의 수익성 문제를 찾아내었고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데이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구의 탁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볼 텐데요. 제품 중분류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각각 제조업체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수익이 낮은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보니 실제로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크론크래프트, 베비스, 혼레스로라는 제품이 가장 많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집합을 만들어 놓고 향후 뒤에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탑3 매출 업체가 오히려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각각 시도별 수익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는 수익성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까 저희가 탁자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셨었죠? 먼저 탁자를 기준으로 한번 시각화를 살펴보면 시도 중에 절반 정도는 수익성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절반 정도는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놨었던 최악 수익 업체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지금 시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수익성에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이 최악 수익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수익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익성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러한 3개 업체가 올해만 문제였는지 아니면 과거에서부터 뭔가 문제를 이어왔는지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문일자를 가지고요. 월 수준에서 매출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균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수익은 어떨까요? 수익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익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수익의 누적액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각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2016년 상반기 외에는 계속해서 수익성이 마이너스 누적액을 띠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2019년도에서만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문제임을 저희가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시각화를 보시면요. 조금 특이한 패턴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2월에 특히 매출액이 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지 AI 기반의 데이터 설명을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매출의 합계는 예상보다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원인을 보니 실제로 2019년 12월에는 더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을 해서 레코드 수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소로는 하나의 극한값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로 소현우라는 고객이 하나의 극한값의 매출액을 올렸고 조금 더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지금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75%의 할인을 받고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많은 매출이 발생을 했던 것 같죠. 그럼 이러한 극한값을 제외하고는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값을 제외를 했더니 실제로 평균 매출액이 4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매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누적액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고객이 구매한 제품을 기준으로 매출과 수익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3개 업체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고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정상적으로는 매출이 오름으로써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최악의 세계 수익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오르고 있음에도 지금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서서 보셨었던 그 극한값 소현우라는 고객이 보이실 텐데요. 이러한 이상치들을 한번 시각화해서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고객들한테 제품을 오히려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에게 바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인지 한번 특정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객 군별, 어떤 세그먼트별로 패턴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어떤 특정한 패턴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배송 방법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배송 방법에도 특별한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고요. 아까 저희가 봤었던 단일 극한값에서 보았던 어떤 높은 할인율을 보셨었는데 혹시 할인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평균 할인율 값으로 살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어떤 특정한 패턴을 찾으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할인율, 그리고 푸른색에 가까울수록 낮은 할인율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았을 때 오히려 좋은 수익성을 보이고 높은 할인율을 받았을 때 수익성이 안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할인율을 기준으로 한번 시각화를 해볼까요? 그럼 좀 더 명확하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평균 할인율이 27% 이상일 때 수익성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할인율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냈는데요. 25% 이상 되는 할인율이 적용될 때는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놓은 내용에서요. 사실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정보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각화를 크로스탭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정보가 추가가 되면 그들한테도 이제 알릴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개년치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지역별 관리자라는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관리자는 각각의 시도와 시군구 기준으로 관리자가 부여되어 있고요. 새롭게 추가된 관리자 정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로스탭에 보시면 값이 0 또는 1로 보이시는데 이거는 제가 숫자 형식을 조금 변경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분율 형태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시각화들을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본부장님이랑도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할인율이 가장 문제였다라는 점과 그에 해당되는 고객 리스트, 그리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특정 고객이 어디서 실제로 수익성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 찾았었던 2019년도에서 발생했었던 탁자의 수익성 문제를 알릴 거고요. 특히 이 탁자의 수익성 문제는 탑3 매출 업체가 발생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업체 때문에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수익성 문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은 이게 2019년도뿐만이 아니라 2016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져 온 수익성 문제임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25% 이상일 때 할인율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별 관리자에게 노티스가 필요하다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아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이 시각화를 필터로 사용을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지역 그리고 상세 리스트를 반영시키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수익성 분석 보고 스토리를 이번에는 제가 서버 쪽으로 게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수익 분석 보고라는 이름으로 해당되는 내용만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데스크탑에서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시각화들 그리고 스토리가 웹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반대로 댓글을 통해서 저희 본부장님을 소환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분석한 내용이 저희 본부장님께 메일로 갈 거고 메일을 통해서 본부장님은 다시 제가 분석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고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방금 저도 메일이 도착했네요. 본부장 역할에서 다시 돌아와서요. 저는 지금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시스템에 존재하고 심지어는 다양한 지역에서 있는 지역 담당자들한테 자료를 모아 취합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데모는 너무 잘 정리된 상황에서 데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고 멋진 데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태블로를 통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봉군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제들이 저희 실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분석하는 건 쉬운데 그 분석하기까지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태블로 데스크탑 이후로 나온 제품이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이시는 태블로 프랩 빌더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태블로 프랩 빌더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그러면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태블로 프랩 빌더라는 제품입니다. 파일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데모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엑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1년 결산이 끝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년마다의 엑셀 파일을 관리를 하시는데요. 사실 앞에서 보셨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4개년치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뭉쳐져 있어야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서 반품 정보라던가 혹은 관리자 정보 등을 포함을 해야지 저희가 좀 더 원하는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러한 6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세트들을 불러오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4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4개의 데이터 세트가 하나로 묶이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결합을 하면 아래쪽에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세트에 고유한 색상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색상은 위쪽에 있는 아이콘 색상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색상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분하시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쳐졌는가 결과를 살펴봤더니요. 실제로 2016년, 17년, 18년도 데이터는
할인율이라는 필드로 제대로 묶였는데 2019년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필드명이 할인이라고 쓰여지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은 거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니온을 하실 때는 이름을 기준으로 유니온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기준이 되는 필드명을 클릭해서 합쳐질 필드를 더해주시면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를 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살펴보시면 수익이라는 이름 그리고 할인율이라는 이름으로 4개년치의 데이터가 제대로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지역별 관리자 정보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저는 지역별로 관리자 정보를 4개년치 데이터에다가 붙여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결합을 하면 아래쪽에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4개년치 데이터 세트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필드 값, 그리고 지역별 관리자에 있는 지역의 값이 동일할 때 4개년치 데이터에도 있고 지역별 관리자에도 있는 이 교집합 부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봤더니 4개년치 데이터에서는 8,384건, 지역별 관리자에서는 5건. 그래서 총 결과는 8,384건이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실제로 4개년치 데이터에는 서울, 경기라는 값이 들어가져 있는데 지역별 관리자에는 그 서울, 경기 값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4개년치 데이터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던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으로 가보니까요. 실제로 서울, 경기 값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데이터 현황을 살펴봤더니 이 서울, 경기라는 값은 영업실적 2019년도 엑셀에만 포함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사실 필드명 자체가 변경이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다른 값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안 되니 이 서울, 경기 값을 수도권 쪽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짐없이 제대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추가적으로 시군구별 관리자 정보도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시군구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 기준으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조인 조건을 조금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도와 시군구 기준으로 다시 제대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반품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반품 정보를 붙이고 그 결합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4개년치 데이터에 관리자 데이터까지 정리가 된 이 조인이라는 데이터 세트의 주문번호 값과 반품에 있는 주문번호 값이 같을 때 가져오고 가져올 때는 이 조인 2에도 있고 반품에도 있는 이 교집합 부분을 가져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니 811건이 조인 2에서 포함이 되었고 반품에서는 280건, 그래서 총 결과는 811건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이 조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래 저희가 원했었던 분석은 전체 4개년치 데이터에 반품 정보를 가져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빠져있는 이 조인 2의 집합 부분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인 2 부분의 집합을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전체 데이터 세트에 반품 정보가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SQL문들 잘 다루시는 분들은 지금 한 작업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주문건 중에서 반품이 되지 않은 건들만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품 집합을 제외를 하면 실제로 반품이 일어나지 않은 주문건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반품건까지 포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진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하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필드들을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값들에 대해서 필터를 건다든지 혹은 그룹화를 한다든지 어떤 값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필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는 이제 출력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출력의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PC에 저장시키는 파일의 저장 옵션이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원본으로 게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분석한 결과를 서버 쪽으로 게시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 자체를 서버 쪽으로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고 저는 이 데이터 세트가 영업과 관리자와 반품 정보가 결합된 것이다 라고 일단 설명을 달고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게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정리한 흐름 자체를 서버 쪽에 게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흐름 자체를 서버에 게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흐름이 서버에 게시가 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흐름 자체에 스케줄링을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스케줄링을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11시에 이 스케줄링이 돌도록 일정을 설정해 놓으면 제가 뭔가 수동으로 데이터가 갱신될 때마다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버 자체에서 이제 자동으로 갱신을 하고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새로 고침이 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데모를 잠깐 정리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은 기존의 기업에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가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잘 정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연결해서 시각화를 통한 시각적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데이터 세트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태블로 프랩 빌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결합하고 정리하고 변형하는 작업을 하신 후에 그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다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의미가 없겠죠? 그럴 때는 태블로 서버 쪽으로 게시를 하셔서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게시된 내용들은 다른 사용자들이 조회하거나 열람하거나 혹은 웹상에서 편집하거나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효임 선생님 아주 네. 잘 봤습니다. 네,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정제하고 합치고 변형하고 또 취합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태블로 서버 혹은 온라인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블로 서버는 BI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데스크톱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탐색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신속하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이것처럼 데이터 컨텐츠부터 데이터 소스, 모든 내용들을 쉽게 찾고 접근하실 수 있고 바로 분석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데이터 소스를 보면요, 다양한 데이터 원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IT팀 혹은 거버넌스 관리자로부터 인증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로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스크톱의 환경을 그대로 웹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품 카테고리별 매출수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할수록 데이터의 규모는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서버 내 연결된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도 있는데요.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필드를 누가 어떤 대시보드에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니지, 임팩트 애널리시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믿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IT 관점에서 몇 가지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유저, 그룹 등 보안된 환경에서 조직 사용자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유저 그룹별 사용자 관리를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조직 내 데이터 거버넌스를 지원하여 인가된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며 폴더 레벨 권한 관리부터 또 자신이 속한 조직 혹은 지역 데이터만 보여주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서버 상태도 한번 모니터링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현재 태블로 서버가 어떻게 구동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태블로 서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적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올바른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태블로 서버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블로 플랫폼은 이처럼 조직에서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태블로 소프트웨어와 직원들은 아직도 이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션 수행을 위한 혁신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00개가 넘는 신기능들이 태블로에 탑재가 되었는데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데이터 리니지, 데이터 카탈로그 피처부터 사용자 분석을 보조해주는, 보셨겠지만 AI 기능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도 또다시 새로운 태블로 혁신을 공개했습니다. 태블로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이 추가해주길 바랬던 기능들이 이번 릴리즈에 많이 포함되었는데요. 애널리스트, 비즈니스 유저, 그리고 경영진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를 어디에서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태블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태블로 프랩, 데스크탑, 서버 제품을 다운받아 무료로 14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을 좀 더 빠르게 숙지하고 싶으시다면 태블로 기초교육을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로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마지막 링크를 통해 화이트 페이퍼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태블로 제품을 통해서 얼마나 손쉽게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얼마나 유연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데모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나요? 네, 제가 태블로를 조인하게 된 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좀 저도 또 하나의 좀 미션이 좀 하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대학생들이 태블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태블로라는 게 약간 동사처럼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는 그런 행위들을 태블로 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덜 전달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네요. 네. 네.
오늘 저희 태블로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전달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보고 계신 연락처 혹은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문의하기를 이용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